안녕하세요, 여러분. 26년째 내과 의사로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보고 있는 배성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챙겨 드시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타민C의 진짜 역할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비타민의 비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키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많은 건강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비타민 그냥 먹는다고 효과 있던가요?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비타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그러면 10분 중 9분은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냥 비타민C 좋다니까 아무 때나 아무거나 하나 사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이라는 건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를 좌우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2부, 왜 나이 들수록 비타민C가 더 중요할까? 자,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을, 그 중에서도 비타민C를 더 챙겨 먹어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잠 한 번 푹 자고 나면 멀쩡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재생력과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영양소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몸속에서 직접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즉, 음식이나 영양제로 외부에서 꼭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초적인 회복 시스템 전체에 관여합니다. 세포의 재생, 피부 탄력 유지, 염증 억제, 피로 회복, 면역력 유지, 혈관 보호, 심지어 스트레스 조절까지 이 모든 과정에 비타민C가 관여합니다. 그러니 부족해지면 일단 기초 체력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체내에서 빨리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몸 여기저기서 작은 염증들이 상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고혈압, 혈관 노화, 위염, 당뇨, 잇몸 질환, 이런 질병들이 조용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염증들은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합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는 거죠. 3부, 비타민C를 먹었는데 왜 아무 효과가 없을까요? 비타민C를 하루 1000mg씩 열심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선생님, 왜 감기는 여전히 달고 살고 피부는 여전히 거칠고 피곤한 건 그대로예요? 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타민C는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물에 잘 녹고 몸에 남지 않고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 때나 공복에 비타민C 1000mg을 먹었다고 해보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때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라면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20에서 3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1000mg을 먹어도 실제 우리 몸에 쓰이는 건 200에서 300mg 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비싼 소변이 되는 겁니다. 4부 비타민C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이려면 반드시 기억할 3가지 조건. 그러면 비타민C를 제대로 흡수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공복은 피하라.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 즉 위장이 음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먹어라.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더 많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1000mg을 먹으면 70% 이상이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500mg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 혈중 유지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야 비타민C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몸 안에서 작용합니다. 세 번째, 기름기 있는 식사와 같이 먹지 말아라.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기름기와 섞이면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지방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들에겐 좋지만 수용성 비타민에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기름기 적은 식사 또는 샐러드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5부 비타민을 먹어도 감기, 피로가 안 줄어드는 이유.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왜 감기에 자꾸 걸리고 늘 피곤하고 피부는 안 좋아지고 만성 피로에서 못 벗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타민C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밥을 먹지 않고 소금만 먹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타민은 혼자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들과 팀을 이뤄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철분이 부족하면 비타민C는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항산화 작용이 절반도 못합니다. 아연이나 셀레늄이 부족하면 면역을 높이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피로 회복 효과도 감소합니다. 즉, 비타민C를 아무리 잘 먹어도 옆에서 도와줄 친구들이 없으면 그저 잠깐 반짝하고 끝납니다. 6부 비타민C 혼자 먹으면 50% 효과도 안 나온다. 시너지 조합의 비밀.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는 영양소지만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이 1이라는 효과를 낸다고 해도 같이 먹으면 3이나 4가 되는 조합들이죠. 첫 번째, 비타민 E. 비타민C와 E는 항산화 콤비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항산화제고 비타민 E는 기름에 녹는 항산화제입니다. 즉, 비타민C는 혈액과 세포 외부를, 비타민 E는 세포막 내부를 보호해 줍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산화 스트레스에서 전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C만 먹은 그룹보다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40% 가까이 더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아연. 아연은 면역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비타민C가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돕는다면 아연은 그 면역 세포의 생산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에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연 부족입니다. 비타민C와 아연 조합은 특히 감기 예방과 회복력에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감기약에 이 둘이 같이 들어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비타민C가 피로 회복과 활력 개선을 도와주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포 내 에너지 생산에 마그네슘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하고 마그네슘은 실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 불면과 무기력증은 이 조합으로 많이 호전된 사례가 많습니다. 7부 이렇게 바꾸니 달라졌다. 실제 환자 사례 3가지.
사례 1. 감기에 한 달에 2번씩 걸리던 72세 여성. 이분은 매일 비타민C 1000mg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진료 후 섭취 방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비타민C 500mg을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복용. 아연 10mg, 비타민 E 100IU, 마그네슘 250mg 추가. 비타민은 식후 30분 이내, 기름기 적은 식사 후 복용. 3개월 뒤 감기 증상이 사라졌고 이전보다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던 65세 남성. 매일 무기력하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셨던 분. 비타민C는 먹고 있었지만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섭취법을 다음처럼 바꿨습니다. 공복 복용에서 식사 후로 변경. 하루 2회 분할 복용. 마그네슘과 비군 복합제 추가.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저녁엔 간단한 스트레칭. 2개월 뒤 이제는 아침에 개운하게 눈이 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3. 피부 거칠고 입술 잘 트던 68세 여성. 피부가 칙칙하고 늘 피곤한 분이었습니다. 비타민C만 열심히 드시던 분이었지만 효과는 없다고 하셨죠. 이분에게는 비타민C와 비오틴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을 함께 도왔습니다. 2달 후 피부가 밝아지고 손등의 거칠음이 사라졌으며 피로감도 줄었다고 전하셨습니다. 8부 비타민C 과다 복용 절대 피해야 하는 이유. 비타민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C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통 하루 2000mg 이상을 계속 복용하면 속이 쓰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수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게 소변으로 나가다가 칼슘과 만나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 과다 흡수, 철분을 과도하게 흡수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철이 많아도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9부 비타민 효과를 3배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도 안 나옵니다. 비타민의 효과를 2배에서 3배 이상 끌어올리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립니다. 1. 공복에 먹지 마라. 식후 30분이 황금시간.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흡수가 떨어집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먹으면 흡수율이 안정적이고 위도 보호됩니다. 2. 물을 자주 마셔라. 흡수와 배출의 기본. 비타민은 수용성이 많기 때문에 물을 통해 체내를 순환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수분이 부족하면 흡수가 낮아지고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소변으로 나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물 마시기 꼭 실천해야 합니다. 3. 잠을 잘 자야 비타민도 효과가 난다. 깊은 잠을 잘 때 몸은 회복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C의 역할인 면역력, 세포 재생, 피로 회복은 잠을 잘 때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자정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이 기본입니다. 4.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여라. 가공식품, 특히 설탕은 비타민C와 구조가 비슷한데 이걸 과다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콜라, 과자, 빵,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C의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5. 비타민은 분할해서 먹어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남는 양이 그냥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500에서 600mg 이상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10부 비타민 복용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표. 비타민C는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제 병원에서 권장하는 이상적인 복용 시간표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비타민 C 500mg과 아연 10mg. 면역력 부스팅 하루 시작 에너지 공급. 점심 식사 후 30분. 비타민 B 복합제와 마그네슘. 활력 유지, 오후 무기력 방지. 저녁 식사 후. 비타민 C 500mg과 비타민 E. 항산화 작용 극대화, 피부 개선, 노화 예방. 취침 1시간 전. 오메가3와 마그네슘. 심장 건강, 수면 질 향상.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 흡수율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11부 비타민C만 잘 챙겨도 예방 가능한 주요 질병들. 믿기 어렵겠지만 비타민C만 제대로 챙겨도 아래 질환들의 예방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기, 독감, 기관지염.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동을 50% 이상 증가시킵니다.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 콜라겐 생성에 필수인 비타민C는 건성 피부, 주름, 트러블, 입술 갈라짐 등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 비타민C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백내장, 노인성 황반변성. 눈 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시력 저하, 눈의 피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 뼈 약화. 비타민C는 연골과 콜라겐에 영향을 줘 관절염 예방, 통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12부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다른 영양소들. 비타민C 외에도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뼈와 면역의 핵심. 햇빛 부족한 분은 꼭 보충 필요. 오메가3, 심장, 뇌, 눈 건강. 염증 억제와 혈액순환. 마그네슘, 피로, 수면, 근육 경련에 도움.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 신경 안정, 치매 예방. 칼슘, 뼈 건강.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해야 효과적. 코엔자임 Q10, 노화 방지, 심장 기능 강화. 이 영양소들은 비타민C와 함께 복용 시 상호작용으로 효과가 높아집니다. 13부 질병을 막는 비타민 하루 루틴 예시. 아래는 26년차 내과 전문의인 제가 실제 추천한 루틴 예시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식사. 비타민C 500mg과 아연. 비타민 D 1000IU와 코엔자임 Q10. 점심 12시에서 1시 식사. 비타민 B 복합제와 마그네슘. 저녁 6시에서 7시 식사. 비타민 C 500mg과 비타민 E와 오메가3. 자기 전 9시에서 10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성분 수면 영양제. 스트레칭 5분. 스마트폰 꺼놓기.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감기 횟수 감소, 피로 회복, 수면 개선, 피부톤 개선, 집중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14부 26년 내과 의사가 전하는 비타민C 진짜 복용법. 비타민C는 그냥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 반드시 식사 후 나누어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난다. 비타민이 아연, 마그네슘, B군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2~3배. 수분, 수면, 식단, 분할 복용 등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감기, 고혈압, 피부질환, 눈질환, 관절질환까지 예방 가능.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생활 속 무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의미가 큽니다. 비타민C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먹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회복, 노화와 질병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야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알의 영양제, 제 시간에 먹는 식사, 잠을 조금 더 잘 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래오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